안녕. 제가 오늘 그거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학군부에 보면은 질문 같은 거를 올리면은 우리 집단 지성 다 저한테 이제 배웠던 학생들이라서 너무너무 똑똑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막 이야기해 보면은 또 생각도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제가 이 글을 전부 다 봐요. 학군부에 있는 모든 글을 다 보는데 제가 댓글도 다 읽어볼 거잖아. 근데 이 정도면 충분히 대답이 되었다고 싶으면은 제가 그거를 손을 대지 않고, 야 진짜 헛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제가 꼭 간섭을 해요. 요번에 글 올려온 것 중에서 오픈이 돼도 되겠죠. 왜냐면은 우리 학군부에 이렇게 다 그렇게 올렸고, 또 그리고 뭐 제가 워낙 잘 아는 분이니까 제가 지금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용을. 따뜻한 햇살님이라고, 제가 기억하는 게 따뜻한 햇살님이 관악현대에서 그 반포 한신타운으로 갈아탄 게 2020년도 재작년 정도죠. 네. 그때 뒤풀이 와가지고 그때 내가 그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민 보따리가 있어서 상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역전세 광풍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세입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 고지했고 전세 계약 만기는 4월 30일이랍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 아파트는 반포의 한신타운 아파트인데 전세가가 금매 기준 2억 정도 떨어졌는데, 현재 나와 있는 전세들이 1월에 급히 빼야 하거나 대출이 70%씩 낀 물건들이 사게 나온 것들이 있어 전세 호가가 자꾸 내려가는데요. 한신의 임대 계약을 확정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전세는 내려가고 금리가 올라 월세 또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따뜻한 햇살님이 굉장히 성격이 좀 적극적이신데, 저 같은 경우는 막 제가 투자를 하고 이럴 때 뭐 누구한테 통보를 하거나 의논하거나 하지 않고, 그러니까 보통 부부 사이에는 남편한테 의논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저는 제 맘대로 하는데, 보통 남편분들이 이야기를 꼭 의논을 하더라고요. 남편분들이 이제 경제적 그걸 잡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따뜻한 햇살님이 어디 사셨는가 하면은 관악현대에 사셨는데, 그때 이제 학군부에 글을 계속 올리시면서 제가 좀 미안한 게 뭔가 하면은 아주 만족하고 잘 사시는 분들한테 제가 아직도 갈 길이 완전체가 되려면은 좀 노력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주는가 봐요. 그런 걸 좀 주나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잘못했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무비님 생각은 어떠세요? 무비님 같은 경우에도 학군부 들어오기 전에, 저를 알기 전에는 굉장히 행복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를 만나서 집을 사고 이러니까 불행한가요? 그러니까 한 몇 년 전만 해도 경기도에 그냥 아주 소박하게 잘 사시는 어떤 분들도 이렇게 제 강의를 듣고 아주 타이밍을 잘 잡아서 아예 뭐 개포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도 거기서 만족이 잘 안 되고, 여기는 진짜 말했던 그 핵심의 노른자가 아니다, 더 전진을 해야 된다, 압구정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셔서 현실이 지금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생기니까, 저는 이왕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콜롬비아나라는 영화 아세요? 나는 그걸 몇 번씩 돌려보는데, 그 꼬마 여자애가 부모가 살해당하는 거를 보고는 도망을 나와가지고 삼촌 밑에서 이제 킬러가 돼가지고 부모 그 원수를 갚는, 총을 굉장히 잘 쏘는 그 남미 쪽 영화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애가 이제 학교를 들어가려고 할 때, 어렸을 때 학교를 들어갔을 때 삼촌한테 난 빨리 부모 원수를 갚아야 되니까 총 쏘는 거랑 같이 달라고 막 이러니까, 삼촌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총 쏘는 거 가르쳐 줄 수 있지만 그때 분위기, 그때 판단력, 그때 바람, 그때 모든 이 주변을 알려고 하면은 그건 내가 못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네가 그런 것까지 다 알려고 하면은 네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래? 결정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랬더니 그 소녀가 그럼 학교를 가겠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아파트를 찍어주고 뭐가 좋다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뭔가 하면은 개개인마다 다 상황이 다르잖아.
그리고 개개인마다 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지만 내 나이가 벌써 정년퇴직을 가족들이 바라고 있을 때는 더 이상 확장을 하지 않으면 누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멈춰야 될 때는 멈춰야 되는 그런 것도 있거든. 다 색깔이 다르다고. 다 처지가 다르고 뭐 친정 문제도 있을 거고 시댁 문제도 있을 거고 또 뭐 내가 하는 어떤 문제도 다 있을 거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여기 이제 따뜻한 햇살님의 이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댓글을 안 달았던 이유가 우리 한 꿈부야 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다 자기 일처럼 다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거기다 그냥 살을 더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고민이 뭔가 하면은 그때 제가 이런 말을 좀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고민하시는 게 학교도 좋고 내가 실거주도 하면서 가격도 엄청 오르는 걸 저한테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쭉 가져주지만 그건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는 거야. 보통 분들은 월세 산다 이렇게 하면은 기급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상승장일 때 전세에 뭐 한 10억씩 들어가 있는 것보다 상승장일 때 그 돈을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해서 넣는 그 차액은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월세 살거든요. 월세가 뭐 300, 400 뭐 이렇게 하더라도 1년이라 해봤자 5천이지만 10억짜리 전세를 얻는다고 하면은 이 전세금으로 그 1년에 5천만 원도 못 버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저는 항상 생각이어서 저는 그냥 그런 의견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보통 자기가 여기서 그러니까 관악현대에서 실거주를 했는데 그때 제일 큰 평형에 사셨을 거예요. 따뜻한 햇살님이 제 기억이 맞다면. 근데 지금 그게 한 41평인가 그러는데 시세가 지금 10억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갈아타라고 했을 때는 그거를 팔고 한 1, 2억 정도만 보태면은 한신타운 거기에 벌써 갈 수 있었다고. 반포랑 여러분 관악은 솔직히 말하면 열외잖아요. 여기 관악에 사시는 분들한테 죄송한데 우리 그냥 그 어쩔 수 없이 딱 깨놓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 동네가 보면 관악하고 반포하고는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부부싸움도 많이 하시고 그때 또 뒤풀이에서 저를 보고 막 우시고 막 이랬는데 저한테 지금도 기억나요. 관악현대 남편이 계속 살자. 왜냐면은 반포로 옮기는 거는 우리 그 형편에 너무 무리를 하는 거고 옮겨서 잘못될까봐 너무 무섭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건 뭐였죠? 거기 계속 사는 게 더 무섭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옮기신 거야. 반포로 옮기셨는데 지금 그게 금매로 나도 23억 이상이고 이거는 지금 뭐 한 9억이면 팔리겠더라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차이는 한 1, 2억이지만 지금 뭐 9억하고 23억하고는 그리고 23억에 전화를 해봐도 덤덤 더 올려요 지금. 그런 상황에 비교할 수 없어.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그리고 또 우리 학군부는 이렇게 묵직하게 해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일상을 살아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애들도 잘 키우고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돈이 다 그쪽에 들어가니까 제가 늘 하던 전법 월세로 가셨어요. 물레동에 월세. 그러면서 애들도 너무 잘 키우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고민 올라온 게 반포든 뭐든 다 지금 역전세가 나잖아요. 여러분 있죠. 집값이 원상태로 되려고 하면 이 역전세부터 풀려야 됩니다. 이 역전세가 나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보통 아는 게 우리 학부모는 갭 투자 카페가 아니지만 여러분이 보면은 돈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려면 갭 투자를 밖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7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전세가 5억이 껴 있다면은 2억만 있으면 되잖아. 그렇지만은 지금 역전세가 나서 전세가 3억으로 내려간다고. 그러면 2억을 내가 내줘야 되는데 대출 금리는 너무 세고 또 대출이 안 되는 경우도 너무 많고 하면 그렇게 되면 어떡하겠어요?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경쟁력이 있으려면 가격을 낮추는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되면서 집값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전세가 계속 나는 상태에서 집값 상승을 바란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여러분이 몰라서 하는 거예요. 역전세부터 해결이 돼야 되는 거라고. 근데 지금 반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전세가 안 난다 이거야. 온 세계가 온 국가가 지금 이런 식으로 역전세가 나죠. 역전세가 났을 때 지금 고민이 그거잖아요. 지금 남편은 그냥 우리 불안하니까 이 반포를 팔고 그냥 물레동에서 애들 적응 잘하니까 물레동에 집을 사자 지금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은 벌써 나이가 이분들도 이제 좀 나이가 되지 않았나? 이분들도 이제 계속 돈을 지금보다 더 잘 벌는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는 어느 정도 50 그 언더가 되면은 다들 이제 다음에 노후 대책을 생각하고 또 돈이 40대가 가장 그렇게 수입이 많잖아요. 그리고 경기도 이렇게 안 좋고 하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관악현대를 팔고 이렇게 가셨을 때 저는 얼마나 그때 기뻐하면서 글 올리고 일상을 살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지금 역전세를 맞이해서 이거를 팔고 그 물레동 지금 있는 곳에 월세 사는 거를 이제 그 동네에 전세를 사서 그냥 애들하고 그냥 그렇게 살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건데, 저는 알잖아요. 저는 평범한 사람의 뇌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대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를 팔고 훗날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는 자신이 있으면은, 지금 이렇게 이자나 이런 거 낼 때 너무 버거우니까 힘드시다고 한다면 하지만, 따뜻한 햇살님 성격을 아는데 후회를 하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업을 쭉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제일 신나는 게 학부모 대장인 건데, 제가 투자를 30년을 했잖아요. 제가 제 이야기를 잘 안 하는 이유는 뭐 다음에 뻔히 다 알 거니까, 학부모 들어오면 다 알 거니까. 근데 보면은 제가 그때 사업을 하면서 워낙 그때 아파트가 많으니까 그때 아파트가 다 대출이 꼈잖아요. 근데 그때가 서브프라임 들어가는 그 터널의 초입이었어요. 2008년도에 제가 사업도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안 되니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아서 사업 경비에 되려고 저는 급하게 물건을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또 같은 말을 할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10개의 그 물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전부 다 재건축이잖아. 강남 쪽에 있는 애는 가지고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강북이나 이런 쪽에 거를 팔면은 충분히 이제 정리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애들은 아무도 탐을 안 내. 그러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애들한테만 입질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럼 한 가지만 예를, 그냥 딴 거는 오픈하기 싫고 하나를 예를 들면, 개포 주공 1단지 그거를 제가 2008년도에 6억 7,500에 팔았어요. 4주 뒤에 한 달 안 돼서 잔금 쳤을 때 5억 5천까지 내려갔어. 그랬는데 그때 제가 여기도 대출이 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대출이 끼어 있어서 지금 조금 이따 입주를 하잖아. 그 대출이 끼어 있어서 그동안에 제가 그 대출 뭐 이자를 이렇게 내봤자 그럼 한 1억도 안 냈지만, 그 제가 팔았던 그 집값이 지금은 40억?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제가 사업을 위해서 그 팔았던 그 아파트들 중에서 하나를 찾아오기가 지금 너무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대놓고 이야기하면, 따뜻한 햇살님 사정은 모르겠어요. 뭐 어느 정도 대출의 이자를 뭐 부담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여유자금이 있고 어떤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떻게 관악현대에서 이 한신을 그 바꿔 탈 때 그렇게 많이 고민하고 울고 또 언언하고 했던 걸 제가 뻔히 알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매도를 하시면 다시는 못 찾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우리는 하는 사이에 다시 상승장이 된다면 그때는 영원히 손이 안 닿을 거라고. 도움은 전혀 안 될 것 같지만, 왜냐면 저는 다 겪어본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응원할게요. 또 고민 있으면 또 학군부에 올리면은 우리가 또 다 같이 격려해 주잖아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완전체를 향해서. 안녕. 좋아요, 구독.